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온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추위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초겨울 제철 과일인 귤, 자몽, 유자 등의 감귤류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활력을 돋우는 대표적인 영양소,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이 과일들의 상큼한 향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는데요. 신선한 제철 과일과 규칙적인 운동은 겨울철 감기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신성한 조화주문, 시천주조와 태울주 수행에도 정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통변화와 천지조화가 아니고서는 능히 난국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The world has now grown so vast and the work so complex that the world's problems cannot be resolved without both the Spirit's power of change and heaven and earth's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주요 어휘입니다. 신통변화, Spirit's power of change, 천지조화, heaven and earth's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신통변화와 천지조화가 아니고서는 without both the Spirit's power of change and heaven and earth's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능히 난국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The world has now grown so vast and the work so complex that the world's problems cannot be resolved.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인류를 건지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도법 경계가 복잡한 전 세계의 위기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증산상제님께서는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중통인의 도통세계를 여시고 원과 한으로 점철된 인류사를 바로잡아 후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11월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필리핀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도 이달 들어 기온이 섭씨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현상을 겪었습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올해 들어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발생해온 열돔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일 아시아 등 동반구를 중심으로 올해 날씨 관측 이래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의 첫 이틀 동안 한국, 북한, 몽골, 필리핀, 튀니지,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몰타 등 동반구 8개국에서 역대 가장 더운 11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필리핀의 경우 지난 1일 섭씨 37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가장 낮았던 몽골 기온은 섭씨 21도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 시기 평균보다 약 10도에서 19도 더 높은 수치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이제는 그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베네치아 당국이 거금을 들여 인근 바다에 건설한 조수 차단벽 모세가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 이탈리아의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분경 베네치아 주변 조수 수위는 154cm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만조 시기가 맞물리면서 파도가 높아집니다. 이 같은 높은 조수 수위는 수상도시인 베네치아에 피해를 줍니다. 예전 같으면 도시의 70% 안팎이 물에 잠겼을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베네치아 입구에 설치된 조수 차단벽, 일명 모세가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번에 언급된 모세 시스템은 실험적 전자기계 모듈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총 78개의 인공 차단벽으로 이뤄졌는데요. 평상시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조수 상승 예보와 경보가 울리면 수면 위로 솟아올라 조수를 차단합니다. 최대 3m 높이의 조수까지 차단할 수 있어 해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구 성향 장관이 하마스 소탄을 위해 가자 지구에 핵폭탄 투하를 언급해 네타냐후 총리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5일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유산 담당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가자 지구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따라서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실패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 공격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후 장관은 반아랍 구구 성향 정당인 오츠마 예후디트 소속으로 반아랍, 반팔레스타인 선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엘리야후 장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네타냐후 총리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명을 통해 엘리야후 장관의 발언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이스라엘과 군은 가자 지구 지상전에서 비전투 인력의 피해를 회피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야후 장관을 모든 강요회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재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우리 몸의 면역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심화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 기능을 이야기할 때 비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와 음식인데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음식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장부가 바로 비위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인 호흡 운동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식은 먹고 마시는 행동 내지는 노력을 함으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오감이 모두 개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환경 및 기호에 따라 천차만별의 식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시간에도 먼저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학에서의 비장의 기능, 한의학적으로 비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비장이라는 장부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영어 단어들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 우리말로 지라라고 하는 스플린이란 장기를 비장이라 번역하였고 우리말로 이자라고 하는 팬크리아스란 장기를 췌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비장하면 위장의 왼쪽 편에 위치한 지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의 기능과 위치, 형태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요즘의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팬크리아스를 비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 중에는 스플린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비장을 논할 때는 이 팬크리아스와 스플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학의 췌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바로 아래쪽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0g 정도로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나 염증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술 등의 치료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쓸개에서 나온 쓸개즙이 췌장을 통과하여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함께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췌장의 모양은 가늘고 긴데 마치 낫 모양과 같이 뾰족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며 그 끝은 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췌장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먼저 췌장의 소화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으로서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액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소장에서 음식물의 에너지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에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인데요. 췌장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 즉 전신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췌장의 랑게란스섬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 팔다리와 모든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거나 단 음식을 먹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변환하여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인에서 혈당은 약 70에서 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 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에서의 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전기와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와 정신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까지는 이 소화, 흡수, 운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장부 생리로 살펴보면 이 비와 짝이 되는 장부인 위가 먼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의 형체를 걸쭉한 죽과 같이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주고요. 이후 소장에서 영양분의 청탁을 분별하여 맑고 정밀로운 물질은 비의 운화 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지며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져 배설되게 됩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익히고 내려주는 음적인 역할을 하고 비는 음식물의 전기를 상승시키고 전신에 뿌려주는 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오행 중 토에 배속되는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는 흙, 땅을 상징하는데요. 땅 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육기도표를 살펴보면 마치 이 지구가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진술충미가 토가 되어 오행 변화의 바탕이 되면서 목, 화, 금, 수의 각 기운들을 조율하여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위도 마치 토처럼 오장육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목, 화, 금, 수의 간, 심장, 폐, 신장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이 간과 비는 소화작용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작용하는데 이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췌장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췌장의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죠. 이 심장과 비는 경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비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바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건망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와 비의 경우 이 비가 음식에서 흡수한 전기가 상승하여 폐에 이르면 이 폐가 받아들인 천기와 합쳐져 우리 몸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인 종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비와 신장은 서로 함께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신장이 가진 양기를 끌어올리는데 비가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서는 비의 기능을 설명할 때 간의 지관이요 지주출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의라고 하고 의 중에서 지가 나오고 만사는 지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정신 활동에 있어 비의 역할은 의지와 생각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색을 좋아한다거나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일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정신 활동을 비가 주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고력이나 집중력, 창의성도 강해지고요. 반대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철학적인 영화보다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 영화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의학에서는 비는 생담지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담이 생겨나는 근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한 에너지를 수곡지기라고 하는데 이 수곡지기로부터 생성된 진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고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은 끈적하고 탁한 상태로 몸의 여러 부위에 고여 있다가 폐를 통해 가래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질병이 이 담에서 비롯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장은 수곡의 기운을 전신에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장부로서 결국 담은 진액이 정체되고 변질되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를 생담지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담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스트레스,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데 담이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원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행사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알리는 영상 보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광활하고 장엄한 대우주. 너와 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참모습이 바로 한 송이 빛꽃, 설려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1회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세계인의 화해와 치유를 염원하는 한국의 빛의 문화, 그 첫 축제가 열립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 속에는 대우주의 무한한 생명과 신성과 지혜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비록 인간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주와 하나 된 본래의 참 나를 회복하면 우주의 궁극자로서 진정한 존엄성과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텐데요. 신선 문명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함께 동방신선학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선례와 치유 수행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려화의 본래 호칭 정명은 선정화다. 신선선자 정할정자. 너를 이제 신선으로 결정짓는다. 인정을 해준다. 이 선정화는 그 유래가 그 마고삼신 할머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5,000년 전에 할머니가 천상에 그 주작새 불새를 딱 타고 그 새가 엄청나게 크거든. 그걸 타고 다니셔 늘. 그래서 그 타고서 이렇게 쭉 세상을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4인방 그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딱 나타나셔서 날개 위에 지금 타고 계신 거야. 너는 무엇을 깨달았니? 그러니까 허로운 이 대우주 공간에 빛이 최상인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신선에게 이제 그 하물하시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10대 젊은이인데 애뛴 소년이야. 그런데 너는 뭘 깨달았냐 하니까 저는 오늘 바로 빛할머니를 본 거 이것이 아주 제 인생의 아주 최대 기적입니다. 그래. 이놈 대단하다. 그럼 할머니가 그 새우에서 턱 내리셔가지고서 이렇게 쪼리고 앉으셔가지고 너 내가 보니까 기특해가지고 넌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머리에다가 꽃을 하나 심어주마. 이것을 심으면은 네 온몸에 들어가서 수많은 꽃들로 꽉 잘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심었으니까 제가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거라. 하고 나면은 내가 꽃을 2개를 더 주러 오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완전 백광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그 빛과 빛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머니 눈동자를 보는 거야.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가. 그 모습은 실제로 그 할머니의 모습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인데 실제는 그 신선의 빛의 모습으로 한 10대 소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여자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가버리시니까 날마다 할머니도 여자고 저도 여자인데 어떻게 여자 이렇게 무시하냐고 말이야. 날마다 숭얼거리니까 야, 나 저 녀석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사니까 너 둘이 가서 해결하라고. 궁이소이마마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딴 여자분이 둘이 내려왔거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할머니가 보내서 왔는데 너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세상 와서 보니까 전부 남자들이 신선도 닦는데 여자들이 신선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바로 그 여신선이야. 그렇게 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참 장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화신선 도통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놀라운 얘기들이 환국과 배들 조선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신선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즐거운 에피소드인데 자, 오늘 이 꽃을 우리가 선려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정화를 내려줄 수는 없다. 지금 신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신선이 안 됐는데 선정이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려화라고 해라. 할머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그대 이외에는 종도사 이외에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나를 부르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명이 있었어. 이거는 이 문화를 여는데 이게 종통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종통이고 이게 종갓집이고 이건 어디서 이건 알지도 못하는 거고 이것을 뭐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동방 신선학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인 수행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도 이번에 이걸 들어와서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가을 개벽 실제 상황 그것은 3가지의 이제 큰 변동이 오는데 하나는 병난 개벽이 지속이 돼서 폭풍처럼 강력한 병들이 계속 몰려온다. 앞으로 시두 또는 뭐 추살병난이 오고 두 번째는 이 부대행성이
공간 궤도 이행을 하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이 일시적으로 오는데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다 여는 거예요. 어디 지진이 터지겠다,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걸 미리 다 알아, 스스로가. 그걸 다 열어주게 돼 있어. 이 여의주 수행까지 가면은 이런 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개벽을 대피하는 피난 도수를 생활 속에서 이제 철저히 신선 생활 문화를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꽃의 치유는, 자, 여기 이제 원봉꽃, 어머니 꽃이 여기 수직으로 백광이 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아의 경계 가서 어떤 경계, 야, 꽃이 신비하게 백광꽃이 여기 있네, 진짜. 그걸 봐요. 실제로 보는 거야. 뭐 세수하다가 자기도 잃어버리고서 이렇게 보면, 이거 백광꽃이 반짝반짝하거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샤워하다가, 모든 생각이 딱 끊겨가지고 무아 경계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자, 아까 꽃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위에서 바람처럼 들어오는 거야. 그게 보인단 말이야. 할머니 그 두 마마님이 그냥 빛으로 조화로 그냥 쫙 쏴서 동시에 이렇게 머릿속에 꽂히는 그런 모습 상상도 못하죠.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꽃을 내려주시잖아. 지금 이때는 가을로 들어가는 때고, 가을은 뿌리로 들어가고 뿌리를 찾는 때다. 뿌리에 그 원형이 드러나는 때다.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 자, 지금 우리가 이 우주의 원형 문화인 이 빛의 신선 도통 문화를 지금 받아가지고 직접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몸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미 코비 3, 4천만 크게 보면은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꽃은 율려꽃이기 때문에, 즉 율려는 우주를 나아간 그 무궁한 빛의 조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몸이 어둠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우선 수행의 근본 출발점은 뭐냐? 막힌 네 몸에 도로망을 뚫어라. 가장 중요한 여기 십자, 앞으로 해서 여기 십자, 이 백회 수직으로 해서 뚫려 있는 몸의 중심맥, 이게 이제 축맥인데요. 위에는 여기가 이제 남방이고 여기가 이제 백회. 모든 그 양의 기운이 여기서 만난다 이거. 제일 아래는 회음인데 여기가 북방이고 본체, 여기가 남방이야. 그러니까 이 축맥을 여기다 광선여의봉 지름 3cm, 길이 30cm 그걸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 자, 아래를 뾰족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은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거, 그 순간. 자, 지금부터 백회에다가 이 광선여의봉을 꽂고 축맥을 뚫습니다. 생각으로. 여기다 세울 곳도 없어. 뚫는다고 여기 한번 여기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다 딱 세운다고 하면 여기 세워져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밀어 넣는 거예요. 주무 읽으면서 시천주조화정. 여기가 많이 막히니까 한 10번 정도를 반복하는 거야. 여기를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목 아래를 밀고서 쑥쑥 내려오고, 이 배 이쪽은 15cm, 20cm, 30 항아리만큼 이렇게 넓혀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빠르고 그 안에 장부에 그 건강도를 보는 거거든. 수행을 하면서 빛으로 꽉 차 있으면은 건강한 거야. 그냥 시커먼하면은 많이 병들어 있는 거고. 자, 특히 축맥을 통해 가지고 천상의 도통 기운이, 신도의 그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많이 맥혀서 아주 얇아요. 요 맥이. 이걸 막 뚫으면 이렇게 넓어지거든. 이게 넓어져. 그래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 그 중심에서 저 뒤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로 축맥의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숨을 이렇게 쭉 내쉴 때는 거기다가 조금 들어가서 곁가지 길로 좀 들어가서 거기다 기운을 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뚫려가지고 이렇게 넓어지면은 하단전이 넓어진 축맥 안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세상 온갖 병에 걸려 죽는 그런 일반적인 그 삶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축맥을 뚫으면은 축맥의 길이 넓어져가지고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막혀 있는 사람이 5시간, 10시간 수행하는 거하고 이거를 뚫어놓고 1시간 수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냐? 이게 뚫리고서 1시간 수행을 하는 게 10배, 100배 큰 기운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임동맥, 축맥을 뚫는 거, 이것은 달마다
물 씻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걸 강조하고요. 순수 자연으로 보면 땅 어머니가 우리 인간의 모두의 형상을 내주셨는데 뼈는 어머니가 주신 거야. 저의 뼈에 빛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 개두하여라. 너의 머리를 열어라 해. 그럼 생각으로 머리를 확 연다. 여기 문이 있거든. 영적인 문이. 쫙 하면 쫙 열려. 그럼 빛이 쫙 이렇게 들어와. 30초, 20초만이면은 빛을 받아. 백광의 빛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의 장부, 이 근육, 이런 힘줄, 살, 이런 것은 이제 칠성령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채워야 이 꽃이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안착을 해요. 그냥 몸에다가 설려화를 심으면 이게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침으로, 빛봉으로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찔러 놓고 꽃을 심으면은, 아, 이건, 야, 이거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꽃을 이마에다가, 여기 1월각이라고 그래요. 여기 튀어나온 데를. 야, 양쪽에다가 원본을 한번 그대로 심어봐요. 생각으로 딱 하나 심었어. 여기다 하나를 시원하게 쑥, 줄기가 쑥 들어가는 거야. 자, 측도골에다 여기 심어. 기후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를 쫙 들어가서, 오른쪽에다가 쫙 들어가서, 자, 머리 위에다가 이 15cm 큰 꽃을 하나를 심어. 중앙에 쫙 들어가서 뒤통수에다 한번 심어봐.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쫙 생각으로. 목이 안 좋아. 자, 여기 목에다가 큰 꽃을 심어봐요. 자, 하나 심었어.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다 심어도 되고 목에다가 쭉 동그랗게 심어도 돼. 하나, 둘, 셋, 넷. 한 반으로 줄여서 3분의 1로 줄여 생각으로. 여기 볼에, 여기를 광대뼈라고 그래. 여기다가 하나씩 심어볼까? 여기 왼쪽에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아침에는 아픈데 먼저 집중이 이렇게 해서 분화하고 몸에 합의를 시키고 한 서너 번 하다가 하면서 전체에다 심는 거야. 머리다 하나, 측두골, 후두골, 목에다가 여기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그 다음에 여기 폐 안쪽에다가 큰 게 하나. 자, 왼쪽 가슴 하나, 오른쪽 가슴 하나, 간도 여기 오른쪽 우엽에다가 하나, 오른쪽에 갈비뼈 안에 꽉 차 있거든. 그 다음에 왼쪽에 좌엽이 있어. 하나 꽉 심고. 자, 위에다가 하나를 생가로 탁 심어. 그 다음에 저기 소장도 거기 가운데다 하나 큰 건 심고, 중간 거 위에다가, 아래다가. 그 다음에 저 디귿자로 있는 저기 좀 대장도 저 위쪽 라인에 하나 심고. 콩팥은 작으니까 생각으로 한 5분의 1 꽃을 섬세하게 뒤에 있지만은 찌르는다고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옆에다도 하나, 둘, 셋. 왼쪽에 하나, 둘, 셋. 머리 부분에다 하나, 왼쪽에다 하나, 머리 부분.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꽂고. 자,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심고 일단 한번 이렇게 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포, 핵 단위까지. 세포의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 3,000개씩 들어있는데 거기 리보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단위까지 자, 꽃을 심습니다. 이 꽃이, 원형꽃이 점점 작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이런 단위의 작은 그냥 점과 같은 그런 꽃이 반짝하면서 말을 해요. 이 꽃이. 이 꽃을 그 경계까지 심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 심는 거예요. 이걸 분화라고 하고 영어 프랙탈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분화 프랙탈을 합니다. 시작. 신나게, 힘차게. 수백만 송이에서 천만 송이, 억만 송이로, 수백억 송이로 지금 꽃이 분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몸에 꽃을 세밀하게 심는 거다. 이게 분화 프랙탈이고, 이것을 이제 내 몸에 크게 심는 거, 내 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합일이라고 그래요. 합체한다 또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분합이라고 한다. 설료와 분합 수행이다. 꽃을 세밀하게 수억 송이를 심고
이 수많은 꽃을 내 몸에다가 크게 심는 거, 똑같이 심는 거야. 똑같이 심는 거, 플랜팅을 하는 건데 세밀하게 수억 송이를 심고 이거를 전체 몸에다가 크게 이것을 붙이는 거야. 내 몸 자체가 되는 거야, 완전하게. 자, 1분 동안 하겠어요. 합일. 자, 시작. 이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온몸에서 하나가 되게 붙인다는 생각으로. 그럼 아주 꽃이 춤을 추면서 돌아. 시원하게 들이마시면서 우선 이 꽃은 이렇게 분화를 할 때는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에서 아주 장부에다가 조금 세밀하게 여기 이 겨드랑이 여기 임파선이 있는 여기는 큰 꽃을 하나 떡 심고 위아래다가 똑똑똑똑똑 이렇게 심고 여기 이 겨드랑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꽃을 심고 꽃을 심는 것은 내 몸의 그 겉에 이렇게 심으면서 동시에 깊어지면 이제 안에 심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 꽃을 가지고 머리 위에 안에서 머리 위에다가 탁탁탁 한번 심어봐요. 자, 시작. 안에서 중앙에다 하나, 그 다음에 양쪽에다 좀 반 3분의 1 대 탁탁 측도골에다 뒤 머리 속에서 뒤에 탁 좌우다 이렇게 한 서너 송이 적당한 꽃을 몇 개 심어 이렇게 생각으로 오른쪽 측도골 안에서 그리고 머리 중앙 안에서 이 빛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주일 한두 달 가면은 꽃 한 송이를 팍 폭발을 시켜버려. 수백 송이를 만들 수가 있어 동시에. 그게 가능한 거야.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은 몸 좌우에다가 심을 때는 2송이씩 들어가. 2개씩 자기가 생각으로 셋도 할 수 있고 5송이를 한꺼번에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숙달이 많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저런 눈 같은 데는 그 줄기를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저 망막 있는 데다가 빵 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크게 심어도 좋고 주변에다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꽃이 요 눈동자 여기 홍채 있는데 흰자 여기다도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해서 크게 심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심어 나가야 된다. 그거는 의학사전이나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런 자료를 보고 이제 그런 교육을 동방신선학교에서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세밀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놓고서 분화를 하고 합의를 한다. 분화를 한 10분 정도 하면은 합의는 한 5분만 해도 돼요. 시간이 없을 때 아침에 출근해야 돼. 눈이 아파. 그럼 그거 하나만 하고서 분화를 한 3분 하든지 1분 하든지 하고 합의를 또 1분 하든지 이것은 자기의 정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꽃을 심으면은 윤력이 때문에 우주의 광명 조합꽃이라 피부도 미용상으로 아주 이뻐져. 밝아지고 새까만 피부도 밝아지고 잇몸과 이빨도 뽀얀해지고 그렇게 과로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눈도 이뻐지고 얼굴이 거룩해져요. 한 10년 정도 하면은 신선 얼굴 되면서 이번에 이 광자대 통과하면서 키도 커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꿈을 갖고 오늘 하루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이 조화의 무궁 최상의 도를 닦고 있느냐 이 우주의 최정상의 조화신선 대도통법을 이거를 체험한 문을 열어놓은 대로 상제님의 그 도통법을 아주 손을 잡고 직접 체험한 그 세계로 인도해 드리는 거니까 함께 여기 법사님들이 그 예의식을 할 때 선언대로 하면은 그냥 자동차 타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아. 이거는 과거 수행법과 아주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생활 속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우주의 새 역사의 그런 조화신선 도통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새 역사의 진정한 큰 주인공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도사님께서 설료화는 빛꽃이기 때문에 빛의 꽃을 내 몸에 잘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막힌 몸을 광선여의봉을 활용해서 뚫고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료와 빛꽃 수행을 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자가치유의 효과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홈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홈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홈으로, 홈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홈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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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충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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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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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태울 천상원고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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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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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감사지 위기 원인의 강신 천주 조화정 영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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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
천상운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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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운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누구나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주의 조화 윤력꽃, 생명의 꽃을 전수받아 정성껏 내 몸을 빛꽃으로 채우면 우주의 빛꽃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수행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새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길 바라며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정말 뜻깊은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동방 1만년 정통 수행법을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